지나고 보면 참 아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땐 몰랐는데 왜 그 돈을 그렇게 썼을까라는 후회 말입니다. 돈이야 다시 벌 수 있다지만 나이가 들면 그때그때의 소비 하나하나가 남다르게 다가오죠. 나이가 들수록 작은 돈 하나도 아까울 때가 생기죠. 당시에는 당연한 지출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돈들이 결국 쌓여서 나의 노후 자금을 잠식한 셈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알았다면 후회하지 않았을 소비는 무엇이 있을까요? 영상의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면 노후 자금을 지키는 현명한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경조사비. 경조사비, 참 애매한 지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 크고 작은 행사에 자주 참석하게 되면서 그 부담은 더 커지죠. 사람을 만나고 축하해 주는 건 좋지만 경조사비는 언제부터인가 마치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대부분 내가 내면 언젠가 돌려받겠지라는 생각으로 내지만 실제로는 그 돈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낸다, 나중에 받는다는 이 순환 구조는 결국 막대한 비용으로 이어지게 되죠. 경조사비로 나간 금액을 나중에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러다가 평생 남의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만 돌아다니다가 끝날 것 같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죠. 현 시대에는 경조사비를 둘러싼 문화가 점점 허례허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큰 경조사를 치르지 않으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위기 때문인데 정작 개인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예로부터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축하는 진심으로 하면 되지 꼭 돈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결혼식 축의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거나 아예 작은 가족 모임으로 결혼식을 대신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 전반적으로 허례허식을 벗어나 실속을 챙기려는 흐름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상부상조의 문화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 부담이 지나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관계, 진정으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의 경조사에만 참석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의미 없는 허례에 빠지기보다는 진정으로 축하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경조사비를 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내가 정말 이 경조사에 가야 하는가를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축하와 위로의 마음은 꼭 돈으로 표현되지 않아도 되니까요. 두 번째, 무리한 자녀 교육비 지출. 최근에는 자녀 교육에 많은 돈을 투자해도 정작 사회에 나가서는 학력만으로 메리트를 얻기 힘든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부모들은 사교육비, 해외 유학, 각종 학원비에 거액을 쏟아붓지만 자녀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적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통계 정자료에 따르면 대졸자의 취업률은 65.1%로 10명 중 3명이 졸업 후에도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고용의 질이 불안정한 경우 많아 학력의 가치가 예전만큼 절대적이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 막대한 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이 정말 현명한 선택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인해 부모의 노후 자금이 부족해지면 결국 자녀에게 더 큰 부담을 남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력보다 중요한 것은 실무 능력, 창의력, 그리고 인성과 같은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학벌주의에 집착하는 경향이 남아있죠. 또한 사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뱀을 그리고 나서 다리를 덧붙였다는 뜻으로 필요 이상의 일을 해서 오히려 해를 입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자녀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수적인 부분을 넘어서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장기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지나친 기대와 투자는 결국 부모의 노후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치품 구매. 사치품 구매는 젊을 때 누구나 한 번쯤 빠지기 쉬운 유혹입니다. 명품을 사면 남들에게 더 멋져 보이고 한층 더 나아진 자신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의 만족감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모습으로 얻는 만족은 일시적이고 내면에서 나오는 품격과 인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진정성과 성품입니다. 현대의 사치품 시장은 이러한 심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치품 기업들은 럭셔리라는 이미지를 마케팅으로 포장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죠. 광고에서는 명품을 착용하면 성공적인 사람처럼 보일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지도 않는 비싼 제품을 사면서 과시 소비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업의 전략은 무의자연이라는 사자성어와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무의자연이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라는 뜻인데, 사치품은 이를 거스르고 억지로 삶을 포장하려는 욕망을 자극합니다. 특히 사치품 광고에서는 이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소비자의 자존감을 자극하는데, 이는 사람들에게 과한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말처럼 사치품에 대한 욕망은 만족을 주지 못하고 계속 더 높은 것을 바라게 합니다. 결국 사치품에 쓰는 돈은 나중에 돌아보면 허무할 뿐입니다. 차라리 그 돈을 내 건강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소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지만 명품 가방이나 비싼 시계는 몇 년 후에 그 가치를 잃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물질보다는 신체의 건강과 아름다운 내면을 중시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네 번째, 무분별한 영양제와 의료기기 구매. 그렇지만 건강을 신경 쓴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영양제나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그에 따라 영양제나 의료기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아지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제품들이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거나 과대 광고로 부풀려진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광고에서는 마치 그 제품만 먹으면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홍보하지만 사실상 이런 제품들은 많은 경우 불필요하게 비싸거나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자랑합니다. 현대의 영양제와 의료기기 시장은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며 그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을 겨냥한 광고는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광고에 현혹되어 비싼 영양제를 사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식사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검증된 영양제를 꼼꼼히 찾아보고 선택한다면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죠.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의료기기가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소개되지만 그 대부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되는 제품들은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과장하는 경우가 많아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건강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을 위한 길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묻지마 구매입니다. 당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비싼 제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죠. 소탐대실이라는 말처럼 작은 이익에 집착하다가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영양제나 의료기기 선택에도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섣부른 은행금융상품 구매. 노후에는 특히 자산 관리가 중요합니다. 한정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은행에서 권유하는 금융상품은 종종 고수익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현혹시키지만 눈앞의 수익만 보고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망양지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번 길을 잃은 양을 찾으려면 수많은 갈림길에서 방향을 잃고 후회하게 된다는 의미죠. 노후 자산을 운용할 때도 신중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노후 자금은 한번 손실을 입으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우므로 더욱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은행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혹합니다. 친절한 직원이 다가와 이번에 정말 좋은 상품이 나왔습니다. 놓치면 후회하실 거예요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 순간 마치 은행이 나를 특별히 배려해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은행은 철저하게 수익을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소비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은행은 책임지지 않으며 오히려 그 손실로 인해 얻는 이익이 은행에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은행에서 권유하는 고수익 상품은 철저히 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우리에게는 그리 유리한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덧붙여 최근에는 은행의 예금과 적금 상품이 낮은 이자율 때문에 점차 기피되는 추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주식, 부동산 또는 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에 눈을 돌리고 있지만 이들 상품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노후 자산 관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변동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에 이러한 투자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보천리라는 말처럼 천천히 걸어가더라도 결국 먼 길을 간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하이리스크 상품에 투자하는 대신 원금 보장이 가능한 상품이나 변동성이 적은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국채나 물가연동 채권, 그리고 안정적인 배당주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죠. 결국 노후의 자산 관리에서는 무리한 투자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무리한 부동산 투자. 부동산은 전통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로 여겨졌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은 그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어 많은 사람들이 무리한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가 침체되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꾸준한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워지거나 예상과 달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큰 손실을 보게 되면 노후 자금이 크게 줄어들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성으로 인한 결과로 전세 사기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최근 들어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주택 임대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수사 자료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액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까지 2년간 2조 2,836억 원으로 막대한 규모입니다. 이로 인해 노후 자금마저 위태로워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주거지라는 믿음이 깨지고 피해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투자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점과 규모입니다. 과도한 욕심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시장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투자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다른 투자와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욕속부달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지나치게 빨리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성공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뜻으로 성급한 부동산 투자는 오히려 더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노후에는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수익이 중요하므로 욕심을 버리고 신중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노후에 후회하게 되는 지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되짚어 볼까요? 첫 번째, 경조사비. 두 번째, 무리한 자녀 교육비 지출. 세 번째, 사치품 구매. 네 번째, 무분별한 영양제와 의료기기 구매. 다섯 번째, 섣부른 은행 금융 상품 구매. 여섯 번째, 무리한 부동산 투자. 모두 돌아보면 그리 필요하지 않았던 지출입니다.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나의 노후 자금을 현명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를 하기 전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인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 볼 필요 또한 있습니다. 돈은 전부가 아니지만 없으면 삶이 힘들어진다는 사실, 우리 모두 공감하시죠? 앞으로는 작은 돈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건강한 소비를 통해 더욱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